부정선거 이슈로 정확하게 갈린 흑과 백.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검찰이요, 공수처가 송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그리고 전국의 고 지검장들을 참여시켜서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구속 기소를 시키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빡빡함을 느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대로 국민의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처리를 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패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살짝 그 윤석열 대통령의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전체 판을 쫙 보면요. 선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다파, 부정선거가 없다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쪽이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법에 눈 감는 쪽은 당연히 정의롭지 못한 파가 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팩트 체크가 필요했다라는 부분에 아니다, 대통령이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선동 의원도 이 국민의힘에서는 부정선거가 없다라는 것을 당론으로 오래전부터 단언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또 김재섭이 띄워드릴 건데요. 김재섭이는 부정선거 없다고 못을 박을 수 있다. 그 근거로는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의 40%가 넘게 선관위에 대한 부정은 있었다. 선관위부터 까보자 하고 있는데 철없다라기보다는 그냥 불법과 함께했다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 김재섭이는 누구와 또 연결이 되어 있냐? 이준석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나 출마하겠다. 1% 지지로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1% 지지율 가지고 얼마나 돈을 땡겨 먹으려는지 많이 보이는 판인데요. 이준석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쟁 선포를 했다라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리고 전한길 강사에게 토론 맞짱 배틀을 신청했습니다. 볼만한데요. 저는 그냥 꼬라지 꼴값 한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관종동계 이준석이 지금 정치판에서 잊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가장 이슈가 된 게 무엇인가 찾았는지 부정선거에 올라탔습니다. 꽃보다 전한길 한국사 강사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다 나와라. 끝장 토론을 해보자 라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퉈보자 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꼬라지 꼴값 한다 정도로 해야 되나? 토론에서 이준석 네가 이기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증거가 저렇게 꽉 있는데 없어지는 겁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과대망상증을 가진 것 같은 이 제정신 아닌 이준석은요,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해서 팩트로 공격하자 1억 내기 뭐 10억 내기 하면서 토론을 제안했죠. 아니, 토론에서 네가 이기면 하버드의 졸업장이 만들어집니까? 자, 별의별 꼴값을 떨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 대한민국에서 43%가 넘는 국민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사실 확인 차원에서라도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데, 지는 빠락빠락 우기면서 부정선거 절대 없었다, 부정선거 말하는 사람 다 나와 나랑 격파해서 한번 싸워보자 이러고 있는데, 얘 뒷배 뭡니까? 이 정도로 까볼 수 있는 건 뒤에 뭡니까? 부정선거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중국 세력 등에 업고 하는 짓입니까? 저는 참 우스운데요.
이준석을 조롱하는 글들이 지금 SNS에서 돌고 있는데요. 무려 미국에서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과 대한민국 검사 통이자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통진당을 해산시키며 전설의 칼로 불렸던 공안검사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43% 대한민국 국민의 주장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외치는데, 이준석 고작 1% 지지를 받는 네가 40배가 넘는 43%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조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따 위대합니다 이준석, 정말 대단합니다 이준석,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당 내부를 단속할 때인지 외부 이슈의 파도를 탈 때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못하는 것 보니 생각보다 존재감이 없는 차기 대선 지지율에 지금 안달이 났나 봅니다. 그리고 토론을 할 때인지 사실에 대한 검증을 할 때인지조차 분별이 없이 시대착오적인 토론 배틀이나 제안을 하는 것 보니 지혜로우신 어른들께서 어찌 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황교안 전 총리께서 이준석 너 와라 토론을 하자라고 하니 프레스센터에서 해보자 외신 기자들도 꽉 찼단다.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참으로 궁금한데요. 못 나타나겠죠. 왜냐? 사실들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아무리 네가 입에 모터를 단들 그 진실 앞에서는 거짓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현직 대통령과 그리고 무려 43%의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선관위 시스템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볼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적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 그리고 국민적으로 의혹을 해소함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런저런 사실관계들 무시하고 고작 1%짜리 정당의 이준석 의원이 나와서 이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 혹시 진짜 혹시 너 부정선거로 당선됐냐? 라고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에 대한 원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리 발광을 털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유라 씨가 페이스북에 참 재미난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그따위로 3번이나 미끄러져 놓고 라인 하나 잘 따서 당대표 달고 주제 모르게 나대다가 내쫓겨서, 이 내쫓긴 상황 아시죠 여러분? 대전에서 주피터에서 성상납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내쫓겨 놓고서는 아직까지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동탄에 어디 나와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나와 질질 짜서 당선된 게 대권 얘기하면서 주접 싸는 것도 니밖에 없을 듯하다. 그러니까 이준석 완전 박살을 내고 있는데요. 그럼 왜 이긴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걸 진 사람이 없다고 지랄을 발광을 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20대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은 투명하지 못하다,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네가 왜 말을 하냐고 그 말을 하는 거죠. 게다가 총선은 우리가 못 이겼는데, 국민의힘이 못 이겼는데 그게 이상하지 않아? 아무 말도 안 되는 애들까지 당선이 되니까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첫 번째 5장 겹쳐진 투표 용지가 발견됐어. 사전투표에서 거의 모두가 비슷한 비율로 민주당이 우세해. 보수 우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것만 봐도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매우 희귀한 일이죠. 그리고 자, 3번째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 이재명 원희룡 선거 당시에 본투표에서 이재명이 패배했지만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12% 비율로 앞서서 당선됐다. 같은 유권자가 있는 당내에서도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선거인 수보다 많은 투표용지 어쩔 건데? 그리고 투표에 참여한 노인분들 중에 150세 발견된 사람도 있어. 살아 계시는 분 맞는 건지 선관위 확인도 필요하고, 150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연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면 매스컴 벌써 탔겠죠.
그리고 안철수가 사퇴했음에도 발견된 사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투표용지가 있는 건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에 X가 쳐져야 되는데 X가 쳐진 용지가 아니라 이전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라는 건 심하게 작업해놨다는 걸 폐기 못했다라는 걸로 또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참관인 도장이 인쇄되어 나온 투표용지도 있단다. 형상 기억종이 아따 이게 좀 히트죠. 이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형상 기억종이가 제대로 기억을 하는 쪽과 기억을 잃은 쪽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이 다른 투표용지, 개표기를 재부팅한 후에 달라진 개표수, 선관위가 서버도 교체했어. 이걸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깔끔하게 털어낸다 한들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 하나 없고 오히려 역공이 가능한데 거부하는 민주당은 뭐지? 그리고 이게 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측 저쪽에서는 한동훈 납치설을 주장하는데 국민의힘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파본다고 해서 더 떨어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목숨 걸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힘 내부자들은 뭐냐라고 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주목받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국민의힘의 당론은 뭐냐? 그러니까 한동훈이 있을 때 막 급했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선관위 곳곳에 알박기 되어 있는 법무법인 대륙 아주 이거는 좀 제가 한번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곳곳에서 발견된 토너 자국 개별 투표용지라고 보기 어렵지 않냐. 정규 도장 크기보다 큰 도장이 투표용지에 발견됐다. 비정상적 투표용지 그 어느 정당 하나 반박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냐. 해킹이 쉬울 정도로 취약한 선관위 서버 비밀번호 12345 무효표를 1번표로 분류하는 영상까지 체크가 됐단다. 잘려있는 투표지 원칙대로라면 무효표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유효표로 처리한 선관위 재당 분량 투표지 길이가 다 다르다. 한국산 개표기로 발견된 타국 콩고죠. 부정선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민주당 내부 이해찬의 영향력. 통계학적으로 불과한 1번만 연속적으로 발견될 확률. 이재명은 저번 대선 때까지 분명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근데 이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정신병자로 취급을 한다. 왜?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릴까? 이건 이재명 본인이 이거 조작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끼고 대통령의 승리를 장담했던 게임인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산했던 것보다 더 훨씬 뛰어넘는 국민적 선택을 받으면서 이재명이 패배를 맞고 당황해서 그래서 이거는 빨리 덮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부정선거라고 말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뭉쳐진 종이를 뜯어가며 개표하는 모습까지 발견되지 않았냐. 내가 이걸 일일이 설명해야 할 만큼 알아볼 열정이 없는 무관심자들과 타 진보 유튜버들. 미국에서조차 부정선거 논란에 중국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음모론자 취급하는 여론이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는 것.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언론사들이 중국 자본에 맛을 들인 것이 아닌가. 가장 대표적인 게 JTBC, 중앙일보 1,000억의 중국 투자를 받았죠. 극단적으로 반발을 감안하고도 부정선거 음모론만 제기해도 처벌하겠다라는 법을 만들겠다라는 선관위. 민주당 입틀막 카톡 검열과 똑같은 짓거리를 했죠. 자, 그리고 가장 황당한 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 선관위가 답을 안 하고 민주당에서 고발 때리는 기이한 현상. 모든 게 수상한데 여전히 서버 까자고 말은 절대 못하는 쥐빨들. 이것들 성격에 그냥 서버 까 소리 100번은 더 나왔을 법한데도 입을 닫고 있다. 준서가 네가 말하는 바는 이재명은 이기기 위한 세팅 값을 정해놨는데 그게 막판 안철수의 사태로 만들어 놓은 표 중 일부를 쓸 수 없게 되면서 벌어진 일 아니냐. 이 새끼는 사람 좋아 보이는 황교안 총리님한테 매일 가서 지랄이더라. 너 나와봐라. 나도 거기 가서 네 꼽 한 번 줄란께. 이거는 제가 해석이 꼽 한 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준서가 깡당고 있어? 없어 보이는데 학교 반장 선거도 이런 의혹 생기면 재투표에 사소한 실수고 지랄이고 의혹이 이렇게 많은 시점부터 이미 재선거 깜이라고. 준서가 아직도 감이 안 오냐? 선거가 이미 결과값이 정해져 있고 공정하지 못하면 그게 다 공산당이지. 이 새끼야 민주주의냐?
얜 공범인지 단순히 정신병인지 헷갈리네 이제?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범도 되고 정신병도 있고 과대망상증도 있고 밝혀지면 굉장히 쪽팔리고 그냥 한국에서 쫓겨날 정도가 되는 학력 비리까지 있으니 지금 목숨 걸고 덤비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께서 부정선거 없다고 하는 이준석 2월 14일 날 금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프레스센터 18중으로 와라. 외신 기자들도 오기로 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2월 14일 시간 되시는 분 시청 바로 뒤죠. 가시면 재미난 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이슈로 정확하게 갈린 흑과 백.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상황에 마침표를 찍으실 분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